중간재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추행이 아니라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소인의 남자친구 역시 폭력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인의 초대로 늦게 합류했을 뿐이며 장소는 여의도에 개방된 족발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리에는 여성 보좌진 3명, 남성 보좌진 2명 등 총 5명이 있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다며 본인은 위험을 느껴 즉시 자리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이 도착한 뒤 상황이 정리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은 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이유가 추행 때문이었다면 왜 당시 바로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을 성추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고소인은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과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 역시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장이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이라고 밝히며 그를 대상으로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혐의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장 의원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TV조선과 동아일보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왜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바로 고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공인으로서 폭력 관련 고소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무고와 데이트 폭력 고소장은 준비되는 대로 곧 제출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사실 왜곡이 아닌 정치적 의도성에 대한 싸움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무고와 데이트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입니다. 이에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4, 남자 2, 총 5명이었습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 동석자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석자 중 A씨는 어제 너무 즐거웠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 남자친구분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B씨도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했고 덕분에 더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의 카톡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 주변인들이 만류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그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신고는 할 건지, 진단서는 떼었는지, 집은 안전한지 등 취지에 걱정을 해주고 고소인도 일단 신고하겠다고까지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찰,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후 남친의 제보로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오히려 고소인은 기자에게 몰래 찍힌 영상이다. 영상이 공개되면 고소하겠다라며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는 고소장의 추행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는 여성 비서관들에게까지 전화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입니다. 남자친구는 영상 촬영이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그날의 영상도 데이트 폭력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고 및 추가 영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에도 폭언 폭력으로 인한 무단 결근이 있었고 보좌진과의 대화에서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걱정이 전부였고 심지어 정신적 치료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을 고소 및 고발합니다.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십시오. 무분별한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TV조선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소합니다. 동일한 영상을 두 차례 보도하면서 첫 보도에는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숨겼고 다시 보도하면서 제 팔이 마치 고소인 쪽을 향한 것처럼 확대 왜곡했습니다. 두 영상은 동일한 영상이며 추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연히 드러난 것은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동일한 영상에 음성을 추가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동작에도 맞지 않으며 고소인의 음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아니 왜 거기에 라고 단정하고 자막 처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보도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초 진술을 들은 TV조선 황모 기자도 증인 요구하겠습니다. 기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당시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취재 중 데이트 폭력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데스크에 보고는 했는지 어떤 경로로 묵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로 인해 정신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엄중히 제소합니다. 해당 치료가 남친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진료 기록과 내용부터 경찰 출동 일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거나 근거 없이 기자의 뇌피셜, 상상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인의 입장에서만 보도하신 만큼 추행은 일절 없었고 데이트 폭력만 가득했던 대화를 지금까지 보도한 만큼 꼭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준비한 이슈를 하기 전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오늘 이제 장경태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는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일단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뭔가 판단하거나 이러자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민주당 네. 분들 나오셨으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했고요. 그 사건 진상조사 지시를 했고 지금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라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알래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중에 있고 그 보도와 사진에서 봤을 때는 저도 사실 좀 놀랬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이렇게 모자이크가 제거된 사진을 보니까 이건 또 다른 또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사실 일이 성 예, 관련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게 맞고 뭐 틀리고 이런 걸 좀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초반에 나왔던 그 사진과 영상과는 그 모자이크를 제거하고 나면 조금 확실히 느낌이 다른 해석이 가능한 느낌은 다르다. 느낌은 좀 다르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초반에 나왔던 모자이크는 그 장경태 의원의 뒷모습과 손만 나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 뒷모습만. 그렇죠. 그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그게 제거되니까 여성분도 같이 나오고 앞에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저렇게 네, 된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죠. 상황인지, 예. 그죠? 그러니까 저게 맞다 틀리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 예, 예. 근데 모자이크 전후가 좀 느낌은 확실히 다르다.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TV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동일한 영상을 두 차례 보도하면서 첫 보도에는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숨겼고 다시 보도하면서 제 팔이 마치 고소인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확대 왜곡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특히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정치 공방이라기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세현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 조사에서 성역 없이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예. 계속적으로 뭐 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제명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 성폭력 그 피해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2차 피해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쟁화하고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지금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도 말씀드린 대로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사건이 그런 성추행 의혹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또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또 과거에 이런 좀 폭력적인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또 고소인분이 뭐 상담을 받으셨다는 내용도 아마도 그 남자친구와의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는데 이 부분 또한 저는 또 사실이 아닌지 맞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이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자꾸 프레임을 좀 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무슨 어떤 당을 뭐 어떤 뭐 부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드러났을 때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사실이 아니라 또 무고했을 때는 어떻게 또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그 방어권 또 피해를 받았다고 하시는 또 고소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무고라든지 폭행, 뭐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일단 고소를 통해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장경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수사나 그 외에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명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뭔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힘들 것 같고
오늘 일단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네. 알려드렸습니다. 예, 일단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과 백불에서 뭐 본인이 이제 증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언론도 이제는 더 이상 MSG를 이렇게 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지금은 맞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어느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무슨 추측성 보도라던가 뭐가 이렇다고 저렇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 자극적인 MSG는 좀 자중을 하고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규명되는지만 예. 살펴보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런 평가를, 얘기가 나오면 그렇죠,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예. 지금 특히 보수 언론 측에서는 굉장히 좀 흥행 위주, 조회수 위주의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이 좀 네, 안타까워요. 특히 이제 기존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출연하는 그 패널들이 개인 방송에서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보고 수사와 그 조사 과정이 이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또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부분을 기다리고 나서 결과가 나온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이 100번 맞는 것 같습니다.